KGGB가 뭐냐면 한국형 GPS 활공 유도 폭탄이다. KGGB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가 산 뒤로 돌아가서 때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KGG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수출 대상으로 노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구 개발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현재 KD패스 뉴스라는 국방, 안보, 방위산업, 항공우주 전문 뉴스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유튜브에서는 대영제국이라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국이 캄보디아 교전에서 KGGB를 사용했는데 KGGB 유도 폭탄이 무엇인가요? 지난 7월 24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에 관련돼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캄보디아가 태국과 국경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에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했고 여기에 대응해서 태국군이 군사적 행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태국 공군의 이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캄보디아 군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이때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KGGB를 사용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당일날 태국 군이 각종 매체에 몇 가지 사진들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캄보디아 육군의 몇몇 사단 사령부가 어떤 무기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특정 무기에 의해서 정밀 타격되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이제 SNS에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우리나라에서 사간 이 KGGB가 달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태국어로 헬로 훈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국경 분쟁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훈센이 캄보디아 전 총리이기도 하고 현재 상원 의장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약간 탄핵을 받고 있는 뭐 약간 업무가 이제 중지된 전 태국 총리와 통화를 했었고 그 통화 내용을 훈센 이 상원 의원이 일종의 이제 고의로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커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KGGB를 한 20여 발 도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KGGB가 뭐냐면 한국형 GPS 유도 폭탄으로 많이 불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형 GPS 활공 유도 폭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GGB를 개발하게 된 거는 한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이 KGGB를 만들었고 KGGB는 사실은 이게 폭탄은 아니에요. 유도 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500파운드 항공폭탄에 이 KGGB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해요. KGG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GPS 그리고 이제 관성 항복 장비인 INS 두 가지가 핵심 유도 체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종의 이제 비행기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투기에 장착됐을 때는 이 날개가 접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기에 떨어지면 날개가 쫙 펼쳐지는데 이 날개를 그럼 왜 만들었을까? 요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군사분계선 이북 쪽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때리는 장사정포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산의 앞면에는 170mm 자주포를 배치해 놓고 산의 뒷면에는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를 주로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일종의 굴을 뚫어서 일종의 갱도진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장사정포들을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앞에 있는 예를 들어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뭐 천무라든지 MLRS 이런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K9 자주포 이런 걸로 때리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포를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KGGB. 그래서 KGGB 같은 경우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가 산 뒤로 돌아가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고 이번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교전에서 실전에서 두 번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KGGB를 도입해 왔는데 요거를 예멘 내전에서 한번 썼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GGB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 성능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요?
KGG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한 수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KGGB 같은 경우에는 투하되는 고도에 따라서 사거리는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KGGB가 최초에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는 상용 GPS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 GPS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뉴스를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파 교란이라는 걸 걸게 되면 정확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GPS 신호가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군에서 도입한 KGGB는 미국에 군용 GPS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가는 나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미제 군용 GPS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상용 GPS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KGGB 같은 경우에는 GPS도 유도 장치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성항법 장비, 일종의 이제 나치판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INS만 쓰기 시작하면 오차가 좀 커져요. GPS를 같이 쓰는 방식을 쓰는데, 근데 최근엔 우리나라도 이 GPS 제밍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 유도 무기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국이 그런 걸 원하면 달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GPS 제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다른 유도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GPS 대응 능력을 가진 수신기들을 현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KGGB가 미국 JDAM ER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점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KGGB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 초반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요즘 나오는 건 한 2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KGGB는 일종의 유도 키트예요. 그래서 이제 폭탄은 별도입니다. 이게 폭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KGGB에 많이 쓰이는 500파운드 폭탄, 한 250kg 정도 되는 항공폭탄, 이제 마크 82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당 가격이, 이건 이제 미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좀 더 싸겠죠. 한 200만 원 정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발당 가격이 한 1억 200만 원 혹은 2억 2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이게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 만든 JDAM ER 같은 경우에는 JDAM 자체는 우리 KGGB보다 싸요. 사실 이제 수천만 원대고 키트당 가격이. 근데 뒤에 보면 ER이 붙어 있죠. ER은 우리 KGGB처럼 날개가 달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만들긴 했는데 미 공군이나 미 해군 항공대가 쓰진 않아요. 이거는 다 다른 해외 국가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KGGB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억 혹은 10억까지도 가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가성비 혹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KGGB가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KGGB 같은 경우에는 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50여 발 정도를 사갔고, 우리 공군이 한 1200여 발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한 20여 발. 그렇게 따져보면 한 1700여 발 미만?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트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GGB는 어떤 전투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도 운용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 현재 KF-5EF, 그 다음에 FA-50에서 주로 이 KGGB를 운용하고 있고, KF-16이나 F-15K에도 운용이 가능해요. 그 운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국산 무장을 예를 들어서 해외 전투기에 장착을 하려면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종의 이제 해당 전투기를 만든 국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을 한다. 그럼 미정부 승인받아야 되고, 전투기를 만든 제작사에 이거를 통합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공군에 보시면 F-15K 전투기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이 타우러스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F-15K를 만든 보잉사의 체계 통합 비용으로 한 800억 원 정도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KGGB는 어떻게 했냐? 별도의, 그러니까 전투기에 달려있는 임무 컴퓨터와 체계 통합을 안 하고 별도의 무선 단말기를 조종사의 이 허벅지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KGGB하고 연동이 돼서 KGGB 무장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그런 별도의 승인이나 체계 통합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어떤 전투기들 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구소련제 항공기들, 예를 들어서 미그 29나 뭐 SU-27, SU-24 전폭기 같은 데 보면 지금 서방에서 들여온 스톰 섀도우,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뭐 제2당, 그 다음에 뭐 프랑스가 만든 해머, 뭐 이런 다양한 유도 무기들을 전투기에 체계 통합을 안 하고 그렇게 단말기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KGGB 만들 때부터 선진적으로 이런 좀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요번에 이제 태국 공군도 보면 F-16 전투기에서 이걸 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KGGB를 만든 다음에 우리 공군의 뭐 KF-16 전투기라든가 F-15K 전투기에서 그렇게 한번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전투기에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장을 팔면 그런 데이터들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무장 투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도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잘못되면 전투기에 무장이 투하됐을 때 이게 잘못 전투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해외 사례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태국 공군이 F-16AB 전투기에서 이 KGGB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GGB의 실전 사례에서 나타난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이며 한국 방산이 이를 위해 계획하는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이제 KGG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수출 대상으로 노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폴란드인데 이 KGGB는 이제 국가연이 개발을 하고 LIG 넥스원이 양산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F-50입니다. 그래서 지금 F-50GF 개필러 버전이 폴란드 공군에서 운용 중에 있고 또한 F-50PL 이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전투기가 현재 양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이제 F-50에서 KGGB를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폴란드도 KGGB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봤듯이 이렇게 저가의 유도 무기가 사실은 지금 전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KGB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km 되고 수미터의 그런 오차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혹시 이제 폴란드 공군이 KGGB를 이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폴란드에서 하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 KGGB를 지금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수출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제 K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0파운드급 정도 폭탄을밖에 장착을 못 하는데 어떤 이제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좀 1000파운드급 예를 들어서 한 500kg 혹은 2000파운드급 한 1톤 가량 정도 되는 항공 폭탄도 장착 운용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KGB에. 그래서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1000파운드급을 장착할 수 있는 KGB도 지금 뭐 연구 개발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잠수함을 잡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게 폭뢰입니다. 그래서 이 KGB에 이제 폭뢰를 달아서 쓰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정전탄이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전탄 잘 모르시는데 정전탄이 뭐냐면 어떠한 특수 소재를 이용해서 변전소 같은데 이 탄을 떨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수 소재, 특히 뭐 탄소 섬유 소재 이런 것들을 떨궈서 변전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역이 정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특수 목적 탄 정전탄도 이 KGGB에 달아서 쓸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2025년 현재 한반도가 국제위기 그룹 등에서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죠. 그리고 북쪽에는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북한이 있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이런 뭐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꼽히면 대한민국이 빠지지가 않아요. 한반도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제 뭐 남북 간에 저도 이제 실제로 몇 번 경험을 했지만 그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긴장이 군사적 위기로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도 뭐 제기되고 있고 2027년 침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동포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는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최근 남침위기 또는 전쟁 징후로 주목하는 북한 내부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남침 준비 정황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오면서 사실 과거보다는 위기라던가 전쟁 징후는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대규모 파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이제 뭐 170mm 자주포라던가 240mm 방사포도 많은 양을 지금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예를 들어 포탄들, 자주포나 방사포가 갔으니까 그 써야 될 포탄들도 러시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수백만 발이 지금 러시아로 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평가지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많은 전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관련된 전력은 많이 지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은 러시아로 많이 보냈지만 핵을 통해서 이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NLL이라든가 군사분계선에서 소규모의 그런 이제 군사적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실제 전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생존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요? 전쟁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데프콘이라고 그러죠. 방어준비 태세라는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데프콘 4예요. 그래서 데프콘 4는 보통 이제 평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데프콘 3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데프콘 3가 되면 지금 이제 평시에는 우리 군이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데프콘 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준 전시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프콘 2가 되면 거의 전쟁에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 가정으로 이제 데프콘 2가 되면 보통 이제 부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제 막 반출하고 전시에 사용될 진지로 나갈 준비들 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프콘 1이 되면 진짜 전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프콘이라는 단어,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예능인이 되셨지만 래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디펜스 레드니스 컨디션, 이거의 약자가 이제 데프콘인데, 이 데프콘 뭐가 붙느냐, 그게 3냐, 2냐, 1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전쟁에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 뭐 군에 잘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뭐 진돗개 같은 거 관련하잖아요. 국지도발 관련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국지도발로 시작해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돗개가 발령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살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물론 이제 대간첩 작전이나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옛날처럼 사실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간첩들이 난파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무장 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국지도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에도 그런 끊임없는 북한과의 충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그런 걸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진돗개가 발령이 돼도 살짝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시 상황에서 피난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에서 한반도 남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됐든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우선 사용권은 군에 있어요. 군 작전과 관련돼서는 도로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피난을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한 1,000만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에 다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전쟁이 발발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집에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물, 특히 물이 중요합니다. 생수 같은 것들도 좀 비축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전모, 왜냐면 이제 막말로 북한의 포탄이 뭐 서울과 수도권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숨을 수 있는 방공호,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공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만약에 그런 적포탄 낙하라든가 포탄 낙하 이런 걸 겪게 되신다면 가장 가까운 지하 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방위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시에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보시죠.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갖고 계신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라면은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브루스타라든가 이런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일단 물을 끓여야 되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제 간편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뭐 제가 제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햇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햇반이라든가 통조림을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해서 한 끼분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라면 사실 이제 비추고 도움이 안 되고, 라면 물론 생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인터넷 쇼핑으로 보시면 비상식량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이제 비치해 두면 좋으시고, 실제로 이런 큰 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뭐 17년, 북한이 이제 그때 한참 도발했을 때 그런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로 사무실에 뭐 방독면이라든지 안전모, 비상식량들, 전투식량 이런 거 사가지고 비치해두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한국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미국 국적자들, 주한미군 가족들 이런 소개하는 훈련, 그러니까 대피하는 훈련을 몇 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들을,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몇몇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 중국의 개입, 주한미군 역할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가 실제 전쟁 발발이나 확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중반에 그런 지도가 하나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된다.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일본 등이 개입을 해서 이제 북한을 뭐 4개로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이제 충돌,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6.25 전쟁 때 이제 유엔군이 참전했었어요. 현재도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한국에서 또 제2의 6.25가 발발하면 또 참전하겠다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 중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뭐 이런 등등 뭐 필리핀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뭐 이런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엔사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사시가 되면 개입을 하고 뭐 미국도 개입을 하고 한미 간에 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고, 북한도 뭐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종의 이제 안보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는 파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한반도 유사시의 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먹여주는 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대영제국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